나이 들수록 행복한 사람들의 비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20대의 열정 넘치는 젊음, 30대의 성취감, 아니면 40대의 안정감? 많은 분들이 젊음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연구 결과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된 행복도 조사에 따르면 행복감은 유자, 곡선을 그립니다. 20대 초반에는 행복감이 높다가 중년기에 낮아지고 그 후 다시 상승하여 60대, 70대에 다시 정점에 이르는 것이죠. 즉,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젊었을 때보다 더 깊고 풍요로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노년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에서도 어떤 이들은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만나온 수많은 선배들과 동료들, 그리고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나이 들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와 습관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의 모음입니다. 자, 이제 함께 그 비결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본론 1. 과거에 감사하기. 나이 들수록 행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비결은 과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이 모든 경험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과거의 아픔이나 실수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들을 자신을 성장시킨 귀중한 배움의 기회로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알게 된 한 분은 50대에 큰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수십 년간 일구어온 모든 것을 잃었죠. 하지만 그분은 그 경험을 통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성공보다 가족과의 관계, 건강, 그리고 내면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분은 자녀 양육 시기에 너무 일에 몰두했던 것을 후회했지만 그 시간들이 자녀들에게 책임감과 독립심을 길러주었다는 점에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주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사랑을 주는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과거의 모든 순간, 심지어 고통스러웠던 경험까지도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더해준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아들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새로운 하루, 따뜻한 식사, 가족과의 통화, 오랜 친구와의 만남, 이 모든 것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죠. 본론 2. 현재에 충실하기. 두 번째 비결은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지나간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나 짧아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법을 압니다. 마음 챙김 혹은 명상을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주변의 소리와 감각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현재에 더 깊이 연결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또한 일상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즐기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길가에 핀 꽃의 아름다움. 이런 소소한 행복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은 또한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리하게 젊은 시절의 페이스를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상태에 맞게 활동하고 휴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름이 늘어가는 얼굴, 느려지는 몸의 움직임, 이 모든 변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수용할 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론 3. 관계의 질을 높이기. 세 번째 비결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와 명예가 아닌 의미 있는 관계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소수의 깊고 의미 있는 관계에 투자합니다. 수많은 지인보다는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몇몇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죠. 가족과의 관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면 부모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존중을 가져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를 통해 만나게 된 새 친구들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와 시각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주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이들을 돕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은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손주를 돌보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용서의 힘을 잊지 마세요. 오래된 상처나 갈등을 안고 사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자신과 타인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본론 내 배움을 멈추지 않기. 네 번째 비결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늦었어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성장할 수 있는 신경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그림 그리기, 요리 배우기 등 다양한 활동이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킵니다. 이런 활동들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여주어 심리적 안정감도 증진시킵니다.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 SNS 활용하기 등은 현대 사회에서 소통하고 정보를 얻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씩 배워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30% 낮다고 합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배움의 일부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게 됩니다. 본론 5. 목적의식 유지하기. 다섯 번째 비결은 목적의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백세인들이 말하는 이키가이 케게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이것은 살아가는 이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삶의 목적,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꼭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원 가꾸기, 손주들에게 이야기 들려주기,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기 등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강력한 목적의식을 제공합니다. 멘토링이나 강연, 글쓰기 등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서 배운 교훈을 나누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도 큰 보람을 줍니다. 목적의식은 또한 우리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뇌졸중,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적의식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의미를 잃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풍요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본론 6 건강 관리하기. 6번째 비결은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말이 있죠.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투자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30분의 걷기, 수영, 요가, 태극권 등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단 또한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므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일, 채소, 통곡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설탕, 소금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변할 수 있지만 여전히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중요합니다.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하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배우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은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본론 7 유연성 기르기. 7번째 비결은 정신적, 감정적 유연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기술, 문화, 사회적 규범 등이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관점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어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된다면 잠시 멈추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성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서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이 바뀌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응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일상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선호하게 되지만 때로는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유연성의 일부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도움을 청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지혜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과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웃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본론 8 영적 성장 추구하기. 8번째 비결은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각,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의 의미, 죽음, 유산 등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실존적 질문들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적 신앙이 있다면 그 안에서 위안과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나 기도, 명상 등의 영적 수행은 마음의 평화와 내면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종교적 신앙이 없더라도 자연 속에서의 경험, 예술, 음악, 문학 등을 통해 초월적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주의 광대함을 느끼거나 아름다운 음악에 깊이 감동하는 순간들은 우리에게 경외감과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작업도 영적 성장의 일부입니다. 자서전을 쓰거나 중요한 사진과 기억들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합하는 과정은 깊은 통찰과 화해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일치할 때 우리는 더 큰 만족감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나이 들매 아름다움 발견하기.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나이 들수록 행복한 사람들의 8가지 비결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과거에 감사하기. 둘째, 현재에 충실하기. 셋째, 관계의 질을 높이기. 넷째, 배움을 멈추지 않기. 다섯째, 목적 의식 유지하기. 여섯째, 건강 관리하기. 일곱째, 유연성 기르기. 여덟째, 영적 성장 추구하기. 이 모든 비결들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나이 들매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젊음만을 찬양하고 나이 들음을 두려워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나이 들음은 결코 쇠퇴나 상실의 과정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수, 지혜, 깊이가 더해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더 이상 남들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인생의 무게감과 가벼움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노화는 신체적 도전과 상실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와 한계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려진 걸음은 주변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관찰할 기회가 되고 고요한 시간은 더 깊은 사색과 창조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 들미라는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도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나눈 비결들을 마음에 품고 실천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풍요로운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단순한 마무리가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 새로운 관계,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찬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고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분이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늘도 호기심과 열정,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그 빛나는 여정의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